알바비 120만 원을 받았는데 뭘 사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비트마이너의 마이너 인사드립니다. 내가 코인에 투자한 건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 엄청 많이 봤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승장에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 하니까 그때는 뭐 상승장에 있다 하락장에 있다 뭐 이런 개념도 몰랐고, 내가 막 100만 원어치 사면 다음날 막 120만 원 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벌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꼭 나중에 되면 그 최고점에 물려 있더라고. 너는 지금 코린이잖아. 그러니까 막 코인을 막 사고 싶지. 왜냐면 부자가 되고 싶고 빠르게 돈을 벌고 싶고. 지금 나한테 어떤 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물어보면 나는 비트코인을 사라고 할 거야. 코린이들이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모든 코인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줄 알아. 하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 비트코인이라는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이 있어.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코인들이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코인들이 생성되는데, 또 여기서도 김치 코인들, 토큰들, 이런 코인들이 발행돼. 너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처음에 입문을 하는데 무슨 주식을 사야 돼요? 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 줄 거야. 삼성전자 사, 국내 주식은. 해외 주식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 사라고 할 거야. 진짜 코인을 해서 돈 번 사람은 극히 적다고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단타 치는 사람들, 상승장일 때는 100만 원을 넣어서 다음날 일어나면 120만 원 돼 있었어. 1억 넣은 사람들은 1억 넣으면 다음날 일어나면 1억 2천 돼 있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야. 특히 알트에 투자했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보통의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다 쏙 들어가. 하락장이 시작되면 고점에 다 물려있거든. 돈을 많이 벌었어.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고점에 물려있는 거야. 하락장일 때는 고점에 물려있을 수밖에 없어. 단타쟁이들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일 때 1000만 원어치를 샀어. 그런데 1200만 원이 돼 있어. 팔았어. 다음날 일어났는데 1500만 원이야. 다시 샀어. 다음날 일어났는데 2000만 원이 돼 있어. 팔았어. 돈을 계속 이렇게 벌어가. 그런데 어느 순간 8000만 원이 돼 있어. 샀어. 왜? 난 투자에 자신이 있으니까. 2달 했으니까 얼마 벌었어? 한 5천 벌었네? 모든 돈과 모든 것들을 영끌해서 8천만 원에 사. 그런 순간 하락장이 시작됐어. 5천만 원으로 떨어져. 너가 번 돈을 다 토해낸 거야. 팔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손실 보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 심리상 5천만 원까지는 팔지 않는다고 쳐. 그런데 이게 4천, 3천,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런데 이럴 때 꼭 악재 뉴스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 코인은 망한다, 규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접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확증 평양, 뭐 인지적 평양이라는 이 평양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이게 맞다고 하면 끝까지 이것만 밀고 가. 그러다가 네가 이 악재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확신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손절이라는 걸 해. 물론 비트코인은 나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 않고 안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트코인은 언제든지 제로로 수렴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코인을 투자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걸 추천하고, 네가 단타로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알트코인을 추천해. 하지만 언제든지 제로로 갈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접목한 세계에 단 하나뿐인 존재야. 알트코인은 이 시장에 돈이 되겠는데 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나는 그렇게뿐이 보이지 않아. 왜냐면 돈이라는 건 하나면 되거든. 돈이 두 개가 될 수 없어. 비트코인의 탈중앙성,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제3자의 신뢰 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야. 유일하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비트코인이 완성했다라고 보면 돼. 은행 시스템이라는 건 내가 너한테 돈을 보낼 때 중간에 꼭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돼. 그래야 너한테 돈을 보낼 수가 있어. 하지만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이라는 건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아도 돼. 너랑 나랑 현금을 주고받듯이 다이렉트로 거래가 가능하거든. 내가 너한테 0.1 비트코인을 보내는데 어떤 은행이라는 이 중앙 집중화된 이런 제3자한테 보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너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다가 내가 바로 보낼 수 있어. 이게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원리야. 핵심 기술이고, 알트코인이라는 건 재단, 한마디로 중앙 집중 세력이 있는 존재들이야. 비트코인이라는 건 탈중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탈중앙이 되려면 이런 재단이라든가 중앙 집중 세력이 없어야 돼. 그게 진정한 탈중앙을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알트코인들은 재단이 있고, 재단에서 개발자들을 구하고, 이 개발자들이 일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블록체인인가, 나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지고 이런 쪽에 지식을 좀 쌓은 사람들은 얘네를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얘네를 탈중앙 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야. 하지만 알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거잖아. 이더리움이 지금은 채굴로 가능한, 채굴이라는 걸 해서 이더리움을 생성한단 말이지. 그러면 원가라는 게 들어가. 그냥 간단하게 이더리움을 채굴하려면 이더리움 그 기계 채굴 장비가 있어야 돼. 나는 채굴자야. 나는 채굴자지만 이더리움을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내 전기가 들어가야 돼. 전기가 곧 원가가 되고 이 기계값이 곧 원가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더리움의 가격은 나는 당연하다고 봐. 하지만 이더리움이 포스 지분증명으로 가는 순간 원가라는 개념이 사라져. 세상의 모든 자산에는 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라는 게 부여되는 거야. 그런데 이더리움이랑 이런 특정 알트코인들을 보면 지분증명 방식이다라는 이런 코인들을 보면 아무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아. 아무 원가가 필요 없어. 내가 수량만 많이 들고 있으면 나한테 코인이 지급돼. 그러면 원가라는 게 없는 코인들이 향후에도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 물론 13,000개 캐지던 게 1,300개로 준다. 어마어마한 시장의 공급 쇼크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 그리고 6년 동안 머지라는 이 포스 전환이라는 건 이더리움 재단에서 6년 동안 준비한 거야. 코인 시장의 어마어마한 호재거리지. 지금은 매크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가격들이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지만 상승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을 거야. 하지만 향후 정말 업그레이드가 지분증명으로 되고 난 후에 향후의 전망은 나는 비관적으로 봐. 좋지 않다고 생각. 그 이유는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럼 저 이더리움 사요 말아요? 머스크 형 따라갈래요? 갑자기 이런 저 새끼가 뭘 한다고? 머스크 형이 도지코인 사랬어. 도지코인이나 사야지.